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제6부 고독과 자유를 탐험하다 페이지 422쪽부터 시작합니다. 1966년 4월 27일에 쓴 일기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심연 속에 있다. 화요일 어제 병원에서 M을 만났다. 그녀는 수줍어 하면서도 대담하게 홀에 나타났다. 검은 긴 머리와 잿빛 눈동자에 잘 어울리는 흰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겁이 난다고 했다. 짐 위걸이 함께 있었다. 나는 그에게 교통편과 점심 식사를 부탁했었다. 그는 매우 거칠고 무례한 어투로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조금 화가 났지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그의 집에 불이 나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고 지난밤 과음한 탓에 식사를 하지 않겠다며 우리 둘만 식당에 데려다 주었다. 점심 식사는 무척 근사했고 그녀와 함께 있어 매우 좋았다. 서로가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겁먹은 이유를 알고 있다. 나 또한 두렵다. 두려우면서도 경이롭다. 성적 매력과는 다르다. 물론 내 신분에 대한 갈등은 없다. 나는 서원을 했고 서원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의 산란함을 겪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적 사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깊고 강하고 순수하게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도 겁난다. 서로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두려움이나 절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랑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결심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솔했다. 짐 위걸이 심한 경고를 하면서 나의 경솔함을 비난했다. 그래도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공항 의자에 앉아 있으니 평화로웠다. 음료수를 마시며 활주로의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문득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M을 좋아하는 나의 감정이 추하고 상처를 주는 감정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를 도울 수 있고 진짜 달콤하고 부드러운 우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우정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 대항할 것이다. 이런 사랑을 믿는다. 자코와 라이사 마리탱을 보라. 사실 나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우정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지 않은가. 마더 안젤라와의 우정처럼. 문제는 M이 아름답고 수녀도 아니며 열정이 넘치고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나의 응답은 전체적이고 직설적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받아들였고 열정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이제 서로에게 사로잡혔다. 내가 상상한 것만큼 나는 현명하지도 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좋은 일도 많았다. 나의 시에 대한 그녀의 반응, 그녀의 사랑과 두려움과 희망의 표현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1966년 4월 28일 이 모든 것이 수도 생활의 기준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가? 수도원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은수 생활이 매력을 잃은 것도 의미가 변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나는 아직 은수자의 집에 돌아가 지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건강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그곳은 고향처럼 유일하게 편안한 곳이다. 거기에서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느낀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은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 자신이 되도록 만드신 사람, 덧붙여 말하면 M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주빌리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이는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녀는 이것이 바로 당신이기에 사진을 본다고 말했다. 병원 사서가 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1966년 5월 7일 한 주 내내 화창하다. 오늘은 화창한 정도가 아니라 눈부시다. M은 지금쯤 잭 포드 부부와 함께 루이빌을 떠나고 있을 것이다. M은 포드 부부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어떻게 야외의 점심 식사에 점잖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제일 아프린과 니카노르 파라와 함께 루이빌 공항에서 M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다. 우선 바드스타운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그 다음 베른하임 포리스트에서 전화를 걸려고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중전화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톨게이트 옆 큰 식당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거기서 곧장 가면 20분 안에 루이빌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M에게 전화를 걸어 20분 후에 만나자고 말한 후 공항 라우데스 홀로 갔다. 그녀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웠다. 나는 트라피스트 수도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공항 루아르라는 이름의 고급 식당으로 갔다. 많은 부자가 더비 경마를 위해 루이빌에 온 것 같았다. 오늘은 경마가 열리는 날이다. 식당은 호화스러웠다. 거기서 나는 창밖에 보이는 멋진 제트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M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 수술 이후 외식을 하면 음식 먹기가 힘들다. 점심을 먹고 일행에게 양해를 구한 후 M과 조금 걸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을 발견하고 잔디에 앉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화경에 빠지는 것 같았고 우리는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경이롭고 아름답다. 아무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을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성적 합일이 이루어져야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을 꾸듯 몽롱한 상태로 밤중에 규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수도원에 돌아왔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시를 한 편 썼다. 니카노르 파라는 교양과 덕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은 사랑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내가 수도원에서 나오고 은수자의 집에서 사는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1966년 5월 9일) 토요일에 에미 포드 부부와 존 로프터스 신부님과 함께 왔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 1시간을 기다리며 초조해했다. 숲은 아름다웠다. 화창하고 시원한 날이었다. 서품을 받던 5월의 환상적인 날과 같았다. 멋진 야외 소풍을 하고 M과 나는 따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왔다. 우리가 돌아오자 포드 부부는 미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존 신부님은 걱정스런 얼굴이었다. M과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작은 시냇가 옆 이끼 위에 앉았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보낸 시간 중 가장 길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공항에서 보낸 저녁 시간만큼 황홀하지는 않았지만 달콤하고 깊게 사랑을 나눈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히 그녀 안에 사랑이 넘친다. 나는 그렇게 단순하고 자발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본 적이 없다. 내게도 인간적 사랑의 능력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흘러나올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은 내 삶의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것이 열리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무슨 위험인가? 위험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사회적 규약이 실제로는 아무런 방도나 정통적인 해법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누구도 그런 사회의 규범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1966년 5월 10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해가 난다. 새들은 제잘거리고 굴뚝 새는 현관 옆 나무에서 발을 모으고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내가 독서를 하든 묵상을 하든 중요한 것은 실제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갈망과 사유에 의해 야기된 분열을 피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온전한 은수자로서의 이상적 자아든 M과 함께 외딴 섬에서 사는 인간적 자아든 상관없이 나의 삶을 단순한 가능성 위에 설계할 수는 없다. 나는 나 자신이다. 나를 억지로 부조리한 이상과 일치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M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분명히 불가능한데도 그녀는 나를 이상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인다. 그녀가 사랑하는 내 안에 많은 것은 내가 부끄럽게 여기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나의 일부라는 이유로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나도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한다. 이는 분명 좋은 일이다. 1966년 5월 17일 오늘 새벽 1시 30분에 서로를 생각하며 잠을 깼다.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나도 그렇다. 곧 다시 잠들었고 3시 30분에 깼을 때는 멋지지만 끔찍한 사랑의 위기를 느꼈다. 아름다운 꿈을 꾸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 그것은 아름답다. 더비 경마가 있는 날이고 더비 경마는 늘 아름답다. 그 다음 나는 영원한 실제와 우리 사랑이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내 마음은 황홀한 사랑으로 흘러 넘쳤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이 무척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그녀의 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선물이다. 환시와 희망의 깊은 실제에 젖어 나는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몸을 떨었다. 아직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다. 1966년 5월 20일 어제 예수 승천 대축일은 멋진 날씨였다. 그녀의 친구 간호사가 운전하는 옅은 청색 포드 자동차를 타고 그녀가 왔다. 친구는 오후 늦게 다시 그녀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포도원으로 이어진 숲에 갔다. 소풍 준비를 했다. 그녀는 포도주를 차게 하려고 얼음을 채워왔는데 아이스박스에서 음식을 꺼내자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멀리 갈 수 없었다. 내가 생각해둔 장소에는 못 가고 대신 작은 나무들이 있는 숲에 갔다. 특별히 아름다운 곳은 아니지만 인적이 드물고 바깥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우리가 있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생선과 햄을 점심으로 먹었다. 조금밖에 먹지 못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시를 읊으며 이야기했다. 거의 5시간 동안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이 정결을 지키는 순수한 사랑이 되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런 희생이 가장 본질적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조금 일탈적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분명 잘못된 일은 없었다. 이제 우리는 온몸과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성을 제외한 온전한 나의 존재로 여긴다. 이것은 옳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에게 속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엄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은 오늘날 대부분의 연인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성숙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태양 아래 익어가는 사과처럼 우리의 존재를 즐거움 안에 두었다.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젊었을 때는 언제나 급했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시간이 무르익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그 당시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어제 우리가 나눈 사랑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성숙의 새로운 단계였다. 깊고 따뜻한 성적 사랑을 파악하는 일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넘치면서 마음속 존재를 흔들어 놓았다. 단순히 성적인 기대는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을 했더라도 한층 무게를 지닌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평화로 넘치고 있다. 비록 지난 일요일 문득 이것이 고통과 번민으로 이어져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애미 지닌 여성다운 지혜에 탐복한다. 내가 그녀의 달콤함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갈구하는 만큼 상처는 깊어진다. M은 직감으로 내 안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비법을 알고 있다. 나는 이를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을 20년 동안 억압하고 지낸 이후 이제야 비로소 진실하고 관대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완전히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더 건강하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사랑에 감사한다.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것에도 감사한다. 이 모든 아름다움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에서 온다. 서로에게 온전히 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서원을 예외로 한다면 언제나 마지막에는 나의 서원과 봉헌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진실로 그것이 우선이며 그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을 불합리하고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나의 것이며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다. 우리가 매우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어제의 실제와 평화와 아름다움만이 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덜 이상적이고 더 현실적인 길을 택할 때 오히려 더 이상적이 되는 것을 깨닫는다.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진정한 이상을 표현하는, 실현하는 더 나은 길이다. 어쨌든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오후 늘 그렇듯 성에 대해 초조해 하면서 그 지배에서 물러나 성이 폭군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식한다. 오늘 오후 나는 온 존재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다시 일로 돌아가고 싶다. 일요일 수련자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독서와 묵상을 하고 무거움으로 느껴지는 열정을 내려놓고 싶다. 다시 음식을 먹고 싶다. 2달 만에 처음 식욕을 느낀다. 이 식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 먹다 남은 생선을 조금 먹어야겠다. 네, 오늘은 페이지 461쪽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